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애청자였는데 오늘은 사연자로 변신을 해보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자로 변신하게 된 데에는 아주 통쾌한 사이다 같은 일이 저희 집안에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제가 며칠을 이 생각만 하면 밥을 안 먹어도 기운이 날 정도였다니까요. 가져가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해대던 시모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람은 역시 죄를 짓고는 못 사나 봅니다. 그럼 저희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적어볼게요. 제 남편은 아주 그냥 너무나 착한 남자랍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시죠? 제 남편이 딱 그래요. 회사에서 자기한테 못되는 구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남자의 이런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남자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했죠. 마치 부처님 같은 넓은 아량을 가졌다고나 할까?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리라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착하다고 무조건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지던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착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고 적당한 나이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 대 집안끼리 엮이는 문제인지라 이 부분에서 조금 힘이 들긴 했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하는 말을 가족들이 대부분 따르는 편이었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이 집안의 가장인 아빠의 의견을 대부분 가족들이 맞춰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그 집에 갔을 때부터 남친의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포스가 남달랐거든요.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고 밥을 먹고 커피와 과일을 먹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남친의 어머니가 주도하셨어요. 남친 아버지는 남친과 똑같이 진짜 착하신 분 같았고요. 그저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많이 먹으라고만 얘기하실 뿐 다른 부분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남친 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못마땅한 표정도 지으셔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니까요. 아마도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나오자마자 소화제와 사이다부터 찾게 되는 그 느낌을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말이었었는데요. 아가씨는 결혼해서 얼마나 벌 수 있어? 요즘은 외벌이 못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뼈 빠지게 번 돈으로 펑펑 쓰는 여자들 난 이해 못하거든. 아, 네. 저도 같이 맞벌이 해야죠. 요즘 시대에 아이들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지금 월급이 얼마나 되지?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듣기로 아가씨 학벌도 별로고 집안은 뭐 별거 없다던데 그 돈 받아서 앞으로 애들 키우기나 하겠냐고. 네? 아, 네. 없으면 아껴 쓰고 하면 되죠. 솔직히 상혁 씨도 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월급도 아닌데. 뭐가 어째? 갑자기 우리 아들 얘기를 왜 한다니? 이상한 심보를 가졌네, 이 아가씨. 이런 여자들이 허구한 내 스택들 먹이면서 남자를 들들 볶는다는데 말이야. 남친의 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으니 어느 정도 제가 불편했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도 참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동안에도 제 남친과 남친 아버지는 그저 눈치만 슬슬 보고 있고 단 한 번도 그만하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더군요. 제 남친은 그런 어머니가 불편했는지 곤란한 말씀을 하실 때면 다리만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남친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오빠 어머니는 왜 그러셔?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 내가 결혼해서 펑펑 돈을 쓴다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한다는데 계속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고. 아, 그게 있잖아. 그냥 우리 엄마 원래 스타일이 좀 그러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럼 오빠가 그만하시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나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 내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구박을 받아야 하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비참하더라고. 오빠 월급이 그렇다고 내가 펑펑 쓸 만큼 많은 것도 아니잖아. 나랑 많이 차이도 안 나면서.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화 풀어. 우리 엄마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줘.
근데 나쁜 분 아니시고 솔직하신 분이야. 남친은 어찌나 자신의 어머니를 감싸든지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 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싸우면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착한 성격의 남친은 제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를 했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저는 그렇게 남친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어지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찡그리는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비 시모는 리스트까지 적어오시면서 혼수와 예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리스트는 저희 결혼의 규모와 재산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내용이더라고요. 모피 코트와 명품 코트를 비롯해서 먼 친척분들의 예단 비용까지 각각 다 청구를 하셨는데 그걸 보신 저희 엄마도 한 말씀 하셨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요. 신혼집도 저희 쪽에서 돈을 보태는 판국에 이렇게까지 예단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신혼집이 엄청 좋은 집도 아닌데. 어머머,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신혼집은 저희가 80%를 해주었고 꼴랑 몇천만 원 보탠 건데 그런 걸로 그럼 예단을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남의 집 귀한 아들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되는 거예요? 제 딸 역시 그 누구보다 귀한 집 자식입니다. 제 말은 보통의 상식선에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는 혼수 물품도 다 저희 쪽에서 마련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고급 예단같이 그것도 친척분들 것까지 마련해 오라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양가 부모님은 약간의 언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던지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답니다. 결국은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원하는 것의 80% 정도를 들어주기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죠. 엄마 아빠는 집에 와서 제게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이 정도인 예비 시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자기 어머니 못 당한다고 하면서 요즘 시대에 딸이 쉽사리 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어차피 결혼은 남편이랑 하는 것이지 부모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한 생각이었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하는 과정에서부터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의 어마어마한 잔소리와 구박이 시작되었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신혼집에 와서 냉장고 검사를 하는가 하면 제 남편의 월급 관리를 본인이 해주어야 한다면서 월급 명세서를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이 문제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만 다녀온 상태로 저는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내 아들 월급을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 네?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저희 집 살림은 저희가 관리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네가 돈 관리를 했으면 얼마나 해봤다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냐? 괜히 남편이 뼈 빠지게 번 돈 친정으로 빼돌리고 펑펑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 안 그러면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은 없잖아. 어머님, 제가 무슨 펑펑 써요. 친정에 빼돌리다뇨.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저도 그 못지않게 벌고 있고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지 남편의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한 이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난 아무래도 이 결혼이 잘못된 것 같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조상님들 보기 민망스러워서. 시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이 얘기라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저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시모를 보고도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허 웃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을 향해 왜 그렇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느냐고 말하면서 울었었는데 그때도 남편은 시모를 두둔하며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저희 친정 부모님의 말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냥 착하기만 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제 부모님의 말이에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모에게 저는 남편의 월급을 뺏겼지만 그 대신 저는 한 가지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보, 나 딱 1년이야. 1년 안에 당신이 정확하게 우리 가정과 시부모님 가정을 분리시켜줘. 그렇지 않으면 나 정말 참고 살기 힘들다고. 당신 나랑 결혼한 이 집의 가장이라고.
부모님의 자식으로서보다 이제는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 가정에 관련된 것은 꼭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게 만들어줘. 약속해. 알았어. 여보 말대로 내가 딱 1년 안에 우리 엄마한테 내 월급도 다 가져오고 당신 말대로 분리시켜서 할게. 나 약속할 수 있어? 남편과의 약속만 믿고 저는 1년을 버텼습니다. 시모의 트집은 때때로 저를 아주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착한 남편, 그리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서 꾹 참았어요. 시부는 제게 시모 몰래 용돈도 쥐어주시고 제 회사 앞에 찾아오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는 분이셨어요. 남편과 비슷하게 무슨 일이든 허허 하시면서 웃으시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시며 제게 잘해주셨죠. 우리 며느리, 우리 집에 시집 왔어서 고맙다. 고마워.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우리 며느리한테 맛있는 밥을 사줄 돈은 있어. 그리고 말인데 혹시 알아? 이 시애비가 아주 예전에 살아온 작은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만 되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아주 괜찮은 건물 하나 사줄 거야. 정말이래도. 어머나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진짜 감사드려요. 사실 어머님 때문에 가끔 힘든 적도 많이 있는데 아버님을 뵈면서 그래도 이 집안에 시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해요 아버님. 시부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신혼 생활을 아주 잘 넘겼고 남편의 월급에 빼앗긴 기분도 조금씩 억누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새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는 힘든 일이 생겨났습니다. 시모의 친동생인 시이모님이 갑자기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시이모님은 먼 지방에서 살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시고 시모네 집으로 들어오게 되셨더라고요. 결혼식 때만 잠깐 뵙고 전혀 못 뵈던 분이라 평소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딱 2번의 만남을 한 결과 시모와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어쩔 때 보면 시모보다 더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특히나 이혼을 해서 그런 것인지 늘 화가 많은 상태였는데 저를 유별나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천사인데 저 같은 불려시를 만나서 앞으로 일도 잘 안 풀리고 승진도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런 말씀 듣기 힘들다고 하니 그때부터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혔나 봅니다. 임신 막달인 저를 허구한 날 시댁으로 불러서 장을 봐라, 퇴근길에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와라 하면서 별의별 일을 시키더군요. 더군다나 시댁에 와 있는 제게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며 줄 수 있느냐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하셨는데요. 저 정말 이때 진통만 오지 않았으면 시어머니가 엄청 다투었을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저도 무언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려던 찰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고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을 새우며 진통을 하고 다음날 아침 딸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들 말고 딸이 나왔다면서 시모와 시이모님이 어찌나 잔소리를 하시던지 귀에 피딱지가 않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결혼해서 아들 손주 하나 딱 안겨주면 좀 좋아? 아휴, 내 팔자야, 내 팔자. 어머님, 아직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 아이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세요? 네가 앞으로 나 아들을 낳을지 안 낳을지 장담도 못하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겠니? 남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생긴 나는 아들은 너는 왜 그렇게 못 낳니? 요즘은 딸이 되세요 어머님. 딸 못 낳아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정말 왜 그러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야 집안이 안정이 되고 듬직한 것이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어디서 주워드는 얘기인 줄은 몰라도 쓸데없는 소리 2번 다시는 내 앞에서 짓거리지 말아라. 시모와 시이모님의 짜증나는 말을 들은 후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비참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 끙끙 소가리만 하게 되더군요. 이때 저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시부예요. 시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녀딸을 안겨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안에서는 집의 평화를 위해서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고 하셨지만 시모가 없는 집 밖에서는 자신도 다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 통장에 100만 원의 돈을 훅 꽂아주셨답니다.
시부가 월급이 많은 분도 아니셨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 매월 조금씩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돈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는 그렇게 시모와 시이모님의 말도 안 되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참고 지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해서 육아휴직 몇 개월을 빼고는 계속해서 일을 해서 돈도 조금씩 모았고요. 아이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죠. 시간은 흘러 결혼 10년을 넘어서고 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아이에게 손이 확실히 덜 가서 그런가 일을 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다며 2번이나 이직을 했었기에 월급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한 직장에 계속 다니며 승진을 했던 저보다도 월급이 더 적게 되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 어떤 구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이 없어도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갔어요. 아이와 남편과 셋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크게 불행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인상을 쓰게 될 때는 항상 시모와 시이모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힘들었던 부분이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시모는 제게 구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까지 하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시이모님이 이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면서 자꾸만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았고 시댁에 시부 홀로 덩그러니 남겨두고 외출과 외박을 하는 날이 많더군요. 하루는 시부가 몸이 많이 편찮으셨었는데 밥도 차려주지 않고 외박을 하셨던 것입니다. 퇴근 후 시부의 전화를 받고 시댁에 달려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죠. 애미야,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혹시 죽 한 그릇 좀 사다 줄 수 없겠느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네? 아버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어머님은요? 이모님은요? 그러게, 네 애미와 이모는 꼭두 새벽부터 어디를 나간다고 하더니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구나. 아이, 미안하다. 너도 직장 다니고 바쁜데 이런 부탁까지 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사다 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시부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죽을 사서 시댁으로 달려갔고 열이 펄펄 끓으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시부를 보게 되었어요. 집에 밥 한 그릇 국 하나 없이 해놓고 두 분은 어디를 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더욱이 시부는 엊그제부터 심한 감기 몸살에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일을 못 가셨다는데 이런 시부를 혼자 놔두고 놀러를 가셨다니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보니 아주 눈물이 나게 불쌍한 지경에 놓여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어디 가신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대상포진 그냥 쉽게 볼 게 아니라고요. 하이, 나는 괜찮다. 네 이모랑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 어쩔 수 없지. 아픈 내가 잘못이지 뭐. 아버님이 그렇게 맨날 괜찮다고 하시고 허허 웃으시니까 더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무서우세요? 무섭기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족이니까 다 그런 거지 뭐. 가족인데 왜 어머님은 아버님을 그렇게 대하신대요? 가족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 봐요? 솔직히 어머님이 아버님과 저한테 대하는 거 보면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다. 나는 다 괜찮다. 의외롭고 그런 사람이라 성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살자꾸나. 시부는 끝까지 시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참고 사시는 시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가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남편에게 부탁하고 밤 10시가 다 되어 시부를 홀로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영 기분이 찝찝하더군요. 잠드신 모습을 뵙고 나오는데 왠지 모를 짠함도 느껴졌고 그냥 기분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시모와 시이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시부를 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저기 여보,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한 번 화나면 엄청 무서운 분이셔.
겉으로는 그렇게 웃고 계시지만 정말? 난 단 한 번도 화내시는 모습을 뵌 적이 없는데. 나도 딱 한 번 봤어. 나 아주 어렸을 때 내 기억에 그때 엄마가 엄청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셨던 것 같아. 어머니가? 정말이야? 무슨 죄를 지셨길래 그렇게까지 하셨대?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인데. 나도 워낙 어렸을 때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엄마가 그렇게 잘못을 하셨었나 봐. 근데 웃긴 건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다시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서 엄마는 점점 더 아버지를 막대하시더라고. 와, 어머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네. 잘못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정말 무섭네, 무서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셔, 정말. 난 이런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시부에 대해서 더욱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시모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화도 내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대하시다니. 그날 이후 저는 시부에게 더욱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시부가 그만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체가 마비가 된 장애인이 되셨죠. 평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시는 시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보아도 시부에게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가 입원한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날, 저와 남편은 너무 마음이 아파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시이모님의 행동은 조금 달랐죠. 병원에 입원하신 내내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계시더니만 결국엔 경함을 금치 못하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휴, 저 영감택이 저런 다리 병신된 꼴로 어떻게 산다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리 병신이라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꼭 그렇게 버릇없이 시애미한테 대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애가 아주 못 배워먹은 가정교육을 여기서 티내는구만. 버르장머리 없는 년. 어머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편찮으시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냐고요. 입 닫아라. 듣기도 싫으니까. 네가 다리병신 남편 들이고 살아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나. 난 모르겠고 일단 다리병신 남편은 쓸모없으니까 당장 이혼부터 할 거다. 내가 미쳤냐? 내 노년을 잃어놓고 평생 수발이나 들면서 살게? 난 그렇게 안 살 거다. 안 살아?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 애한테 듣기로는 그 옛날 어머님도 큰 실수를 하셔서 아버님한테 엄청 빌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사람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시모의 말에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곁에 있던 시이모도 함께 되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 시부가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있으셨던 것이에요. 시부가 잠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깨서 저희가 하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시부는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혼합시다. 나 같은 다리 병신하고 어떻게 살겠어. 당신은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는 못 살지. 이혼해요, 이혼해. 아이고, 이렇게 또 바로 현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속이 다 편하네. 당신 주제를 알면 됐어. 내가 여태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요, 그러자고. 대신 나중에 다른 소리 해도 이번에는 나 절대로 안 돌이켜. 그런 줄로만 알아. 절대로 나도 이 이혼 무르지 않을 거네. 다리 병신 주제에 지금 나한테 안 봐준다는 소리 짓거리는 거야? 길 가는 사람이 웃었어. 난 바로 내 동생이나 짐 싸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대소변 받으면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안 산다고. 그렇게 시모는 시부에게 못한 말까지 다 하시며 자신의 이혼을 합리화시키셨습니다. 그날 시모는 시이모님과 또 어디론가 나가셨고 그날 밤 외박을 하셨죠. 다음날 시부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고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셨어요. 에이미야, 이걸 좀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이게 뭐야, 아버님? 일단 읽어보거라.
저는 조심히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그 안에는 그동안 시모가 행했던 일들 그리고 시부의 재산에 관한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옛날에 바람을 피웠다고 해요. 그걸 아셨던 시부가 분노하셨고 시모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다네요. 결국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해준 시부는 다시는 아이 앞에서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평생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온 곳이에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시부를 가만히 놔두시 허구한 날 시부를 구박하셨고 집안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다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시모님과 함께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벌어다 준 돈의 일부를 그 남자와 함께 쓰고 다녔고 자신에 대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다고 쓰여 있네요. 시부는 이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녹음까지 다 해두신 상태라고 합니다. 시모님과 나눈 이야기들, 자신이 일을 하고 나간 사이에 상간남을 집에 데리고 온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없애고 보험금을 타서 한몫 땡기자는 이야기들, 정말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을 담겨있는 편지를 보고 저는 손을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시부가 아주 예전에 사놓은 작은 땅이 지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아들 내외에게 양도로 해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애미야, 이게 다 사실이다. 내가 어떻게든 자식들한테는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말이지. 너희들 볼 면목이 없구나. 아버님,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시고도, 이런 일을 당하시고도 사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편지 내용만 봐도 제가 이렇게 분노가 끓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이걸 다 참고 살려고 하신 거예요? 자식들. 그리고 내 아끼는 손주가 있으니 그래서 그냥 참은 거지. 노년은 내가 뭐가 있겠니? 우리 가족들밖에 더 있어. 그런데 이젠 안 되겠구나. 다리 병신이라고 쓸모없다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미안하다, 애미야. 네가 나 좀 도와다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꼭 아버님이 억울하게 참고만 계셨던 거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아버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런 어머님과 고통 속에 사시지 마시고 깔끔하게 헤어지시고 새 출발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편지를 받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상간남과 시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 아들 내외에 주기로 한 땅은 미리 양도를 해두는 것도 좋다고 하셨고요. 여태까지 돈을 단 한 푼도 벌지 않고 오히려 시부가 번 돈을 상간남에게 투자하고 썼던 부분도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 시부는 시모 몰래 자신이 돈을 벌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꽤 높은 금액의 보험을 들어놓으셨다고 해요. 아주 오래 전부터요. 그만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저는 상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시부에게 다리 병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달라며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저는 그러는 동안 시부의 땅을 명의 이전해두고 시부의 도움을 받아 시모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확보해 두었어요. 시모는 안달복달하면서 단 한순간도 시부의 병수발에 들기 싫다면서 밥 한 끼도 차려주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대놓고 집 앞에 상간남을 찾아오게 하더군요. 그날에도 이혼 소장을 다 완성해서 남편과 함께 시모의 집으로 가는데 시모의 집 앞에서 상간남의 차에 타서 입맞춤을 하고 계셨었어요. 저녁이라서 안 보일 줄 알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정말 차 안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걸 깜빡하셨나 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에 제 남편은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부의 편지와 제 이야기를 듣고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저희가 가까이에서 차 안을 들여다보니 화들짝 놀란 시모가 얼른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네 뭐야? 스토커야, 어?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이런 사람이었어? 어? 정말이야? 아니, 저기 아들아, 엄마 말 좀 잠깐 들어봐봐. 그게 있잖아.
그게 말이야. 엄마, 나 정말 여기 오면서도 안 믿었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냥 성격만 조금 세고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아니잖아. 아니야, 엄마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 아들, 들어가서 얘기해. 황당하게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는 시모에게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어머님.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두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과 시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시부가 혼자 아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나와 물을 드시고 계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부의 모습을 보고 또 혀를 쯧쯧 차시면서 말씀하셨죠. 아이고, 저런 다리 병신. 아무짝에 그래 쓸모없는 놈. 돈이라도 많으면 내가 말을 안 해. 한 푼도 없는 주제에 아주 젖꼬락질해서는 빨리 이혼하자고. 이혼. 내가 내일 이혼서를 가져올 테니까 사인이나 해.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혼서류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싹 다 준비를 해왔답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머님과 아까 함께 있으시던 그 상간남한테도 소장이 곧 날아갈 텐데. 뭐가 어째? 이것들이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애미,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긴 한 거냐? 시애미 알기를 개똥을 알고 말이야. 개똥이면 개똥 취급을 받으셔야죠. 한평생 일만 하시고 가정교에서 충성하신 아버님이 다리 못 쓰신다고 이런 취급을 하세요. 그런 어머님은 그럼 가정교육 잘 받으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어머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좋은 환금단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저 회사 관뒀어요. 그 땅에 작은 건물 지어서 커피숍하고 월세도 받고 살 거거든요. 시모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어머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할 거예요. 아, 옆에서 도와주시는 시이모님이 이혼을 한번 해보셨으니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두 분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비 잘하세요. 여기 이혼수장 보시면요, 제가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담해서 다 작성해 놓았거든요. 증거도 이미 다 확보해 두었고요. 아버님이 다리 불편하셔서 제가 좀 대신해 드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위자료?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다리 못 쓰는 놈한테 내가 무슨 위자료를 줘? 이것들이 정말 제정신이야? 아들은 아니지? 아들은 엄마 이해하지? 아들이 엄마 좀 도와줘. 인연이랑 네 애비가 지금 쌍으로 엄마를 이상한 취급한다. 아들아. 시모는 애타게 제 남편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생각하는 아들은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어디 그런가요? 시모의 민낯을 똑똑히 본 남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시이모님이 외출을 했다 집으로 와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당황해 하셨죠. 시이모님은 교통사고를 당한 시부를 두고 차라리 죽는 것이 보험료도 받고 더 좋은 곳이라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는 말을 하셨던 잔인한 분이세요. 시부가 예전에 집안에 홈 CCTV를 시부 몰래 달아두신 덕분에 두 분이 하는 행동이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라서 현실은 시부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이모님은 이혼 소장을 보더니만 자신이 이혼을 해봐서 잘 안다면서 땅도 다시 찾아줄 거고 위자료도 받아준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시더군요. 언니,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야. 이것도 정말 가만 안 둬. 우리 언니를 어디서 다리 병신된 놈한테 평생을 수발을 시키려고. 아들이란 놈이 어떻게 엄마 편도 안 들어주고 가만히 있어? 니들 아주 당해봐라. 그러면서 이혼 소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바닥에 던져버리시더군요. 그야말로 그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당장에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며 난생 처음 제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시부. 이 상이 말도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리는 시모와 시이모. 그리고 많은 충격에 휩싸여 도무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까지. 한 집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었죠. 잠시 후 남편은 조심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 엄마라고 할게요. 엄마, 나가세요. 당장 나가서 사세요. 그리고 이 이혼 깨끗하게 받아들이세요. 엄마가 먼저 이혼 얘기 꺼내신 거잖아요. 더 이상 자식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어머머,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엄마가 그래서 답답해서 한 소리였어.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우리 아들이 잘 알잖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여기 다 증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장 찍고 아무리 그랬어도 소용없다고요. 아들, 그래도 이걸 아니지 않니? 내가 이혼을 하면 하는 건데 그래도 네 아빠가 몰래 사놓은 땅을 왜 남을 줘? 그거 한평생 고생한 내 거잖아, 어? 엄마 그러면 그것만 좀 주면 안 될까? 엄마 저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일한 적 없으시잖아요. 저랑 아버지 도 밖에 나가서 맨날 놀고 여행 가고 힘들다고 할머니 집도 안 가고 저 다 기억나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사시는 거. 그러면서 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시댁에 오라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시몬은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시모님이 시모를 데리고 함께 집을 나가셨고 저는 남편과 시부에게 정성껏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 없었겠죠. 저희 셋 다 제대로 밥 한 숟가락 드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저 속이 시원할 것만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건가 봐요. 한쪽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만 제대로 된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잖아요. 결국 시모님과 시모는 이틀 후 다시 시부에게 와서 알랑방구를 끼셨다고 해요. 이혼을 알아보니 자신들이 그 땅을 챙기지도 못하겠고 위자료에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이 되니 불리하다고 생각이 느껴졌나 봅니다. 하지만 시부는 그 사이 이미 마음을 굳혀버리셨고 제대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쓰고 저와 남편이 퇴근 후 항상 시부의 집을 들리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여쭤보니 시모와 시이모님이 또 와서 난동을 부리셔서 번호를 바꿔버리셨다고 해요. 저는 일단 집안에 있던 시모와 시이모님의 짐을 간단히 쌓아서 현관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상간남이랑 같이 살든 어쨌든 당장에 입을 옷은 필요할 테니까요. 한 며칠을 집에 찾아와 현관매를 누르면서 문을 발로 차고 난동도 피우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상간남까지 데려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정말 이분들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시부를 저희 집에 모셨고 그렇게 이혼은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죠. 결과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시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끝이 났어요. 몇 달에 걸친 이혼이었지만 시부가 힘드시지 않도록 곁에서 많이 도와드렸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더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시부를 더 챙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는 이혼을 당하고 나서 상간남하고도 헤어졌다고 해요. 시부가 청구한 상간남 소송 때문에 직장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시모와 헤어졌나 봐요. 시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불쌍한 시모를 다시 받아달라고 시부에게 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주 웃겨서 혼이 났습니다. 이로써 통쾌한 사이다로 마무리가 된 덕분에 저는 시댁 생활이 아주 많이 편안해졌지 뭐예요. 천사같이 착하신 시부를 저는 거의 제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모시고 있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면서 말이죠. 아직도 시모와 이혼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훨씬 더 편안해진 모습을 하고 계신 시부를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시모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며 보내셨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저는 시부가 물려주신 땅에 건물을 세우고 있답니다. 아버님은 시모와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돈을 주셨거든요. 그 돈으로 건축까지 하고 있으니 제 팔자는 정말 좋아진 것 같네요. 좀 부족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편은 모든 것을 제게 맡기고 아직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아이도 잘 크고 있으니 더 이상 제가 바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늘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참, 지금 한창 건물 공사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그곳에 드나드는데 저 멀리 시모님의 모습을 본 적도 있답니다. 그곳은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오셨는지 멀리 서서 공사하는 현장을 눈여겨보시더군요. 그래봐야 남의 떡인 것을요. 앞으로의 저희 가족의 미래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